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경영공학부 신광철 교수입니다. 어, 반갑습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데이터베이스 이 과목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이 수업 계획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데이터베이스는 말 그대로 데이터를 모아놓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모아놓았느냐? 관련 있는 데이터, 관련 있는, 그러니까 영어로 relation이라고 하죠. 관련 있는 데이터를 모아놓은 집합체입니다. 즉 이렇게 관련 있는 데이터를 모아놓으면은 많은 사람들이 공동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쉐어드 데이터이면서 통합됐어요. 많은 데이터를 모아놓았기 때문에 통합된 인티그레이트 데이터라고 합니다. 이런 데이터는 너도 나도 많은 사람들이 공동으로 사용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용이합니다. 그래서 모든 분야에서 우리 사회의 일상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데이터베이스를 적용하지 않는 분야가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포털 사이트 검색 엔진 있죠. 또 전자상거래 여러분들 쇼핑몰 있죠. 또 인터넷 뱅킹 있죠. 뭐 모든 전반적인 모든 분야에서 전부 데이터베이스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학 분야뿐만이 아니고 인문, 사회, 경영 모든 분야가 데이터베이스를 모르면은 컴퓨터를 모르면 컴맹이라고 하죠. 이와 같이 어떤 그 문맹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는 기본적이면서 필수적이면서 앞으로 데이터 웨어하우스 또 빅데이터 이런 걸 공부하기 위해서 특히 그 경영 그 전사 경영 전략이라고 있죠. 그러니까 그 모든 조직체에서는 그 자산을 관리하기 위해서 데이터베이스가 필수적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수강을 하는 것은 굉장히 행운이고 다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과목을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수업 계획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목은 제가 잠시 이 수업 계획서를 좀 볼 텐데요. 전반적으로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 수업 계획서를 보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죠. 이 수업은 일단 몇 주차까지냐면은 5주차까지는 이론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론으로 진행을 하면서 이 툴은 오캠이라고 하는 툴, 이 오캠이라고 하는 툴을 사용을 하는데 이게 장점이 좀 있습니다. 뭐냐면은 화면 전체를 보여주면서 거기에 그 모니터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즉 메모장이라든지 PPT라든지 또 우리는 데이터베이스 액세스 툴을 쓸 거거든요. 액세스 툴 그 사용하는 순서 이런 걸 직접 보여주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단지 그 단점은 이 교수가 어떤 펜을 이용해서 글씨를 써야 되는 부분이 없어요. 이게 좀 문제인데 그 외에는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이 과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하는 거예요. 설계를 직접 여러분들이 프로젝트를 해서 할 예정입니다. 설계. 그러면 그 하기 위해서 기본 과정으로서 뭐를 배우냐면 ER 다이어그램을 작성하는 방법, 릴레이션 스키마를 만드는 방법. 그러기 위해서는 관계대수라고 하는 것은 테이블을 만들어 놓고 조인을 한다든지 그 테이블에서 셀렉트 뽑아낸다든지 프로젝트 뽑아낸다든지 셀렉트 검색을 한다든지 이러한 그 기능이 뭐냐면은 그 관계대수예요. 관계대수를 배우고 릴레이션에 대한 용어를 배우겠습니다. 이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용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용어가 기본이에요. 용어를 정확하게 정의를 한다면은 벌써 50% 이상 이해를 하고 있다고 봐도 됩니다. 용어를 굉장히 쉽게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주차부터 그 실습에 들어가겠습니다. 실습은 SQL은 세 가지로 있어요. 세 가지. 뭐냐면은 DDL은 테이블을 만들고, 그러니까 처음에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그 다음에 테이블을 만드는 그 언어가 DDL이에요. 데이터 디피니션 랭귀지. 그것이 그 테이블을 만들었으면은 그 다음에 무엇을 하냐면 데이터를 입력을 해야 되겠죠. 어떤 틀에 맞춰서. 이 데이터베이스 장점은 뭡니까? 파일 시스템이 아니에요. 데이터 시스템은 그 어떤 틀, 정형화된, 형식화된 그 틀에 맞춰서 데이터를 집어넣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정형화된 틀이 아니면은 그 검색을 하는데 시간이 엄청 많이 걸려요. 예를 들어서 파일 시스템을 보세요. 파일 시스템은 데이터를 읽어 드릴 때 순서대로 읽어 드려요. 내가 찾고자 하는 원하는 데이터를 다이렉트로 들어가지 않고 순서대로 검색을 합니다. 테이프 있죠, 테이프. 테이프 보면은 제일 끝에 있는 테이프에 있는 내용을 듣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처음부터 들어야 되죠.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러나 데이터베이스는 그 인덱스화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바로 찾아 들어가요. 바로 찾아 들어가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정형화된 틀, 구조화된 틀. 이게 데이터베이스의 구조예요. 그 구조에 대해서 이제 배우고 거기에 맞게 데이터를 입력하고 이제 SQL은 그 구조화된 데이터를 검색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언어예요. 그래서 스트럭처드 쿼리 언어, 쿼리 랭귀지, 그러니까 구조화된 질의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방금 했죠. DDL, DML, DCL이 있는데 DML은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물론 DDL, DML을 실습을 가장 많이 할 겁니다. DML은 매니퓨레이션, 그러니까 조작이라는 뜻이에요. 앞에 데이터, DML. 그래서 데이터 조작어라고 하죠. 이 부분을 가지고 실습을 많이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DCL, 이것은 컨트롤 랭귀지예요. 권한을 어떤 사람한테 권한을 주고 권한을 또 뺏고 뭐 이렇게 제어하는 컨트롤 그 언어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7주차에 가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 과목의 핵심인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하는 거예요.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한다는 것은 조금 세련되게 모델링을 한다고 그러는 것이죠. 모델링을 하는 건 뭐냐면은 이제 테이블을 만들어 놓지 않습니까? 그러면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데이터를 이제 쫙 입력을 해요. 입력을 한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필요한 데이터를 이제 추출을 해내는 그런 과정이죠. 자, 그 과정을 이제 7주차가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7주차에 배우는 내용이 이제 그 다음에 프로젝트로 이어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뭐냐면은 어떤 요구사항을 딱 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요구사항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업무를 주는 거예요. 이 업무를 줄 테니까 이걸 가지고 데이터베이스 모델링을 한번 해봐라 이것이죠. 그렇다면은 거기서 각종 개체라든지 속성이라든지 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다 뽑아내야 돼요. 그 기술을 앞에서 다 배워요. 뽑아낸 다음에 ERD, Relation, 그러니까 개체, 관계 모델, 그러니까 Entity, Relation, 다이어그램이죠. 그걸 만들어내요. ERD를 만들어내고 그걸 가지고 다듬어서 릴레이션 스키마를 만들어요. 스키마를 만들어 놓고 나서 거기에 이제 SQL을 적용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테이블을 만들어 놓고 과제를 진행을 하는 거예요. 한번 데이터베이스 설계, 즉 데이터 모델링을 한번 멋있게 하는데 거기에는 개념 설계, 논리 설계, 물리 설계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 규칙이 있어요.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걸 한번 하면은 어떤 결과가 생기냐면은 이제 우리는 이 액세스를 가지고 할 거예요. 액세스를 가지고 해도 별거 아니지 않느냐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물론 데이터베이스 DBMS,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 운영체제죠. DBMS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서버급에서 이제 상거래라든지 은행이라든지 서버급에서는 MySQL 또는 윈도우 2000 서버 또는 뭐 오라클, 인포믹스 이런 건 대형 서버들이에요.
그런 거 가지고 하려면 시간이 부족해요. 그러면 액세스와 그런 그 오라클이라든지 MySQL 서버와 어떤 차이가 있느냐? 어떤 차이가 있느냐? 오라클이나 MySQL 같은 경우는 네트워크 기능이 있어요. 인터넷 기능이 돼요. 그런데 액세스는 안 되죠. 이제 그런 차이가 있고 나머지 SQL을 사용하는데 DL, DML, DCL 이런 거 사용하는 건 거의 다 똑같아요. 그래서 액세스로 한번 사용을 해 보면은 나중에 실무에 가서 이 서버급에서 사용하는 오라클 인포믹스, MySQL, 서버 2000, NT 이런 것도 조금만 배우면은 무난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학기 짧은 기간에 심도 있고 깊게 핵심적인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하겠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프로젝트가 한 3주 정도 진행을 합니다. 과제를 주고 여러분들이 직접 보고서를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서 작성을 해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급 데이터베이스가 이제 뒤에 13주부터 진행이 되겠는데 정규화라고 있어요. 정규화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하나 모델링을 했잖아요. 그 모델링 한 것이 잘 되었는지 되지 않았는지 이걸 검증하는 과정이에요. 검증. 그러니까 정규화가 1정규, 2정규, 3정규가 있는데 조금 어렵기는 해요. 어렵긴 하지만 쉽게 풀어서 여러분들한테 같이 스터디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트랜잭션, 장애, 회복, 그 다음에 병행 제어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액세스로 이걸 실습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 여기에서 액세스의 단점이 뭐냐면은 장애, 회복 기능은 없어요. 장애와 회복 기능은 아까 얘기했던 그 대형 서버들, 오라클이나 인포믹스나 MySQL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비싸요. 그런 것은 뭐 5천만 원, 2천만 원, 오라클 같은 경우는 뭐 1억 5천 뭐 이렇게 비싸요. 그건 이제 기업에서 많이 사용을 하죠. 그럼 액세스 쓰다가 액세스 연습해 갖고 어떻게 그런 오라클 할 수 있느냐? 원리가 같아요. 원리가 같기 때문에 쉽게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트랜잭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하나의 단위 처리 단위 여러분들 은행에서 돈을 인출하지 않습니까? 그 인출할 때 어떻게 돼요? 내가 10,000원 있었는데 5,000원 인출을 해요. 그럼 5,000원 남죠. 인출을 할 때 그 단위 그게 트랜잭션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인출을 막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그 계좌에 입금을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해야 돼요, 원래는. 근데 원칙적으로는 안 되죠. 이렇게 병행 제어, 병행을 내가 출금을 할 때 다른 사람들이 동시에 입금을 해도 되도록 하는 제어. 이게 병행 제어예요. 병행. 나는 출금하는데 다른 사람은 입금. 내가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거기 끼어들어와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제어를 해주는 기능이 그 서버급에는 있다 이 소리죠. 오라클이나 MySQL은 그 기법은 이론으로 배우겠다는 거예요. 고급 데이터베이스죠. 그리고 15주 차에는 이제 기말 시험을 보도록 그렇게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평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평가는 100점 만점으로 하겠습니다. 100점 만점. 100점 만점으로 하는데 중간고사가 30점, 기말고사 30점. 이건 기본적으로 객관식 위주로 하겠습니다. 객관식 위주로 하고 단답형 간단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출제 경향은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프로젝트가 20점이에요. 프로젝트가 20점. 그 다음에 출석 점수가 20점이에요. 출석 점수 20점. 그 다음에 이제 간과할 수 없는 게 이제 보너스 점수를 주겠습니다. 보너스 점수는 뭐냐면은 이제 매일이 아니고 매주 여러분들이 전자 출결에 출석을 했는지 그 퀴즈가 있어요. 퀴즈가 이제 2문제 내지 3문제가 나가는데 그것을 저는 체크를 해서 보너스 점수를 줄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죠? 그 전자 출결에서 점수가 다 맞으면은 보너스 점수가 추가가 돼요. 그 점수가 몇 프로인지는 이제 제가 진행을 하면서 고려를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이번 주에 데이터베이스 퀴즈는 이제 세 문제를 냈어요. 세 문제인데 뭐냐면 첫 번째는 그 데이터베이스의 정의, 두 번째는 데이터베이스의 특성, 세 번째는 정형 데이터, 비정형 데이터. 정형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그 어떤 틀에 맞게 데이터를 이렇게 입력하는 경우가 있죠. 뭐가 있으면 엑셀 같은 경우, 엑셀 어떤 틀이 딱 정해져 있죠. 또 데이터베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건 정형화된 데이터예요. 그 다음에 비정형, 완전 비정형은 뭡니까? 우리가 MS 워드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 멋대로 데이터를 집어넣죠. 어떤 규칙이 없어요. 막 집어넣는 거예요. 이런 건 비정형 데이터고 약간 반정형 데이터도 있어요. 반정형 데이터 같은 경우는 뭐가 있냐면은 우리 1학년 때 파이썬 배웠죠. 파이썬에서 데이터를 입력을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딕셔너리 들어보셨죠? 딕셔너리 가물가물합니까? 딕셔너리에 보면은 어떻게 키가 있고 값이 있죠. 항상 그렇게 넣었죠. 키가 있고 값이 넣고 또 키가 있고 값이 있고 이것을 JSON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형태 또는 HTML 문서 작성해 봤죠. HTML 이런 것도 반정형 데이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세 문제를 냈어요. 그러니까 이 시간 끝나고 이제 본 슬라이드로 그 오캠으로 슬라이드를 띄워서 오캠으로 강의를 할 겁니다. 그거에서 이제 퀴즈를 세 문제를 냈어요. 그럼 세 문제 다 맞으면 보너스 점수를 주는 거예요. 물론 이번 1주차만이 아니고 계속 끝까지 이제 그 전체 다 맞은 사람 또 몇 개 틀린 사람 그 비율을 해서 보너스 점수를 분명히 주겠습니다. 지금은 기간이 코로나 이런 기간이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40%를 A를 주도록 되어 있어요. 굉장히 많죠. 전에는 A가 30%였어요. 지금은 40%까지 A가 부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이버 강의는 좀 지루하고 힘들고 어렵죠. 그렇지만 같이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슬라이드로 한 교시만 더 하고 이번 주는 끝내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반갑습니다.